야, 우리 거 사면 기술 다 전수해줄게. 그 한마디 믿고 들어갔던 프로젝트가 결국 한국 방산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건 그냥 전투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라고 비웃던 판을 한국이 통째로 뒤엎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뒤집어졌어요. 2026년 3월 KF-21 초도 양산기가 공식 롤아웃 됐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창이 그날 하루 만에 터져버렸거든요. 일본 최대 커뮤니티 채널에 KF-21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15,000개가 넘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칭찬 반, 충격 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진짜 양산까지 왔네. 우리보다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 이 반응이 왜 중요한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시간순으로 가보죠. 시작은 2015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F-15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엄청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규모도 컸고 전략적으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냐? 우리 F-35 사면 기술 이전도 최대한 도와줄게.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한다며 그거랑 연계하면 되지. 이 말이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KF-21, 당시 이름으로는 KF-X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국은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독자 전투기 만든다 라는 방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이 너무 미국답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계약은 진행됐고 돈도 들어갔고 한국은 설계를 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나서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잠깐, 그건 안 돼. 그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라 수출 불가야.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죠. 아니, 제조사는 된다며. 아니, 그건 믿고 우리 설계 짰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이때 막힌 게 유명한 4대 핵심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AESA 레이더, 그 다음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전자전 제모 기술.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눈, 귀, 감각기관 같은 것들이에요. 전투기가 날기만 하면 뭐합니까?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잡고, 먼저 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국내에서도 꽤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엔진도 외국 거인데 센서까지 막히면 어떻게 하냐? 그냥 돈만 쓰고 접는 거 아니냐? 7조 넘게 쓰고 사기당한 거 아니냐? 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접거든요. 아니면 몇 년 미루거나 미국 다시 설득하거나 아예 프로젝트 축소하죠. 근데 한국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만든다. 이 한 줄이 한국 방산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선택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는지 알아야 해요. 당시 전 세계에서 독자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중국. 사실상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처음 전투기 만들 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근데 한국은 여기서 우리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4대 핵심 기술 다 막힌 상태에서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한국은 그냥 국산화 해보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방산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ADD, 한화 시스템, KAI, LIG NEXT1, 수많은 협력사들, 그리고 시험, 검증,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레이더 인력까지 전부 한 방향으로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 하나 만드는 건 비행기 껍데기 만드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 시스템 통합입니다. 엔진, 레이더, 무장, 센서, 전자전,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 이 모든 게 동시에 작동해야 진짜 전투기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각각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그걸 전장에서 오작동 없이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무 나라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해버립니다. 그리고 2021년 시제품이 나왔네? 그것도 그냥 나왔다 수준이 아니었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완성도 높게 실물 시제기가 공개돼 버립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잠깐, 이거 진짜 되네? 설마 설계 장난감 수준이 아니네? 실제로 날아가겠는데? 그리고 진짜 날아갑니다. 2022년 첫 비행 성공.
자, 이 시점에서 일본 반응을 한번 보고 갈게요. 야후 재팬의 당시 첫 비행 관련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창 분위기가 지금이랑은 달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 기술 없으면 안 된다. 겉모양만 비슷한 거 아니냐? 엔진도 외산인데 무슨 국산 전투기냐?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방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초도 양산기 롤아웃 이후로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000개 이상 달린 댓글 중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게 뭐였냐면, 아니 진짜 양산까지 왔네.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이 댓글이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온 반응은 일본도 G캡하고 있는데 한국이 실전 배치 먼저 할 수도 있겠다 였습니다. 이거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일본 방산 커뮤니티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진짜 중요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CAP,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첫 비행 목표가 2035년입니다. 한국 KF-22는 올해 9월 실전 배치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미국이 막았던 핵심 기술 중 하나였던 AESA 레이더. 그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산 양산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AESA 레이더는 그냥 레이더가 아니에요. 현대 전투기에서 사실상 생명줄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여러 목표를 동시에 관리하고 전자전 환경에서도 버티고 공중뿐 아니라 해상, 지상 표적까지 다루는 전투기의 시야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안 준다고 했죠. 근데 한국은 2025년에 국내 양산형 AESA 레이더 첫 인도를 시작했고 이제 KF-22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너네 이거 없으면 못해 라고 막았던 기술을 한국이 진짜 생산 라인에 올려버린 겁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이 소식을 일본 방산 전문 커뮤니티에서 다뤘을 때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AESA까지 자국산을 양산한다고? 그럼 이제 수출할 때 미국 눈치를 덜 봐도 된다는 거잖아. 이게 진짜 독립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일본 네티즌들도 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거죠. 원래 미국 무기 체계의 가장 무서운 힘은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력이었어요. 이건 줄게. 근데 이건 안 돼. 그 나라에는 못 팔아. 그 무장은 통합 못 해. 이렇게 줄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통제 사슬을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통합, 전자장비, 유지정비 체계. 이게 다 연결되면 한국은 이제 그냥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무기 생태계 공급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KF-21을 가장 사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F-31은 비싸서 못 사고, 중국 무기는 정치적으로 안 되고, 러시아 무기는 지금 분위기상 불가능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엄청 많거든요. 이 나라들한테 KF-21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계속 보시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반전 갑니다. 미사일도 못 주면 어떡하냐 했던 부분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계 무장과의 통합, 독자 무장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무장 체계 비중 확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KF-21에는 유럽의 메테오 미사일이 통합됐고 최근에는 영국의 MBDA의 Spear 계열 정밀 타격 무장 통합 협력도 공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 어느 날 그 무장은 안 돼 라고 해도 한국이 대체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미국이 막으면 게임 끝이었던 시대에서 미국이 막아도 우회로가 있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방산에서 엄청난 체급 상승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도 전투기, 항공전자, 방산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F2 전투기도 있고 방산기술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 KF-21이 양산과 실전 배치 단계까지 들어가자 일본 쪽 반응이 꽤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방산 전문 유튜브 채널들에서 최근에 KF-21 분석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인다. 민군 기술 연결 속도가 빠르다. 정치적으로 시끄러워도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반응은 사실 칭찬 반, 경계 반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밀고 있지만 그건 아직 훨씬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중간급 전투기 시장을 먼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쉽게 말해 일본은 미래 최고급 시장을 노리고 있고 한국은 지금 당장 팔리는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적으로 누가 더 빠르게 돈 버는 구조냐고 물으면 정답은 거의 명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돈 드는 포인트가 있어요. 전투기 시장에서 진짜 돈은 기체 일대 판매에서 끝나지 않아요. 훈련, 정비, 부품, 개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탄약, 수명주기 지원. 이게 수십 년짜리 돈입니다. 즉 KF-21은 단순히 비행기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 30년짜리 방산 현금 흐름을 만드는 플랫폼이란 뜻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에게 진짜 큰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F-45 같은 최고가 스텔스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 사도 유지비 감당 못하는 나라, 미국이 정치적으로 안 파는 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KF-20인 같은 기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성능은 충분히 높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운영비도 낮고 FA 후지 계열 쓰던 나라들은 업그레이드 경로도 자연스럽죠. 이건 그냥 전투기가 아니라 중간 가격대 최강 포지션을 먹는 전략입니다. 방산에서 이 포지션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시장은 좁고 저가 시장은 마진이 낮지만 중간 시장은 고객이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수출 논의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KF-21 첫 수출이 언제 터지느냐에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여기서 과장하면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KF-21은 만들 수 있냐 없냐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먼저 사가느냐 단계로 이동 중입니다. 이게 체급 변화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미국이 기술을 막지 않았다면 한국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더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쉽게 들어오는 기술에 오래 기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근육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 통제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강제 자립 훈련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투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엔진, 전자전, 유무인 복합, 완전 스텔스형 파생형,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국산 무장 확대, 이런 영역으로 확장되는 속도예요. 특히 엔진은 아직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KF-21의 엔진은 미국 GE F404 계열 기반이죠. 즉, 아직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예전 한국은 완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였다면 지금 한국은 핵심 부품을 남기고 대부분을 자기 손으로 통합하는 나라가 됐고 다음 단계는 핵심 심장까지 자국화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건 한번 방향 잡히면 10년, 20년 복리로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 국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구조예요. 한국이 이번에 증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술을 막는다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막히면 우회하고 복제하고 개선하고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쪽에 더 강한 나라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유는 한번 이런 학습이 쌓이면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국산화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덜 어렵고 세 번째부터는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이 되는 순간 그건 군사력만이 아니라 돈, 일자리, 외교, 국가 위상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즉 KF-21은 단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 소비자에서 전략기술 공급자로 넘어가는 상징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일본 커뮤니티 반응을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지금 일본 방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KF-21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댓글이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해냈다는 게 사실 놀랍다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도 자국 기술로 이걸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거 경계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일본 G캡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한국이 중간급 전투기 시장을 먼저 먹으면 우리 GCF이 나올 때쯤엔 이미 판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이건 칭찬 아닙니다. 진짜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의 기술 통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엔진 같은 핵심이 남아있으니 갈 길이 멀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이 진짜 무서운 건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막히면 직접 만든다는 학습 능력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미국이 막아줘서 오히려 한국이 컸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진짜 독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 줄게. 그럼 우리가 만들게. 이 한 줄이 결국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반응 좋으면 다음 편으로는 KF-21이 진짜 일본, 유럽, 미국 시장에서 어디까지 통할 수 있나? 그리고 한국산 엔진까지 가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부분까지 아주 세게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